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업 그만하고 힘들어서 잠만보 친구 하겠대요. 아, 해야죠. 야, 너 다시 쉬는 시간 끝났어. 쉬는 시간 끝났어. 야, 자리에 앉아요. 자, 자리에 앉으시고 졸면 안 돼요. 제가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계속 누워. 자세가 그럼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과세특 똑바로 안 써줄 거예요. 생활기록부 펑크 낼 거야 내가. 집중하세요. 만보씨.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실제로 푼 거를 적용하는 시간인데, 여기에 있는 다섯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지훈 선생님이 개념 교재에 넣으신 5개의 문제입니다. 굳이 이 5개를 요 순서로 넣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제 부족한 지구과학 지식을 많이 보충해 주시고 계시는데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하는 모습도 너무 멋있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 몸이 그냥 나오는 몸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헛소리는 이만큼 하고서 오지훈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G2 9월 13번 문제입니다. 원래는 G2에 있던 개념이라서 가도록 할게요. 그림은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엘니뇨 시기와 태평양 적도요. 엘니뇨 시기랑 평상시 해수면과 수온약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엘니뇨랑 평상시 두 개를 비교시키고 있어요. 자, 두 개가 어떻게 다르죠? 그쵸?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자, 평상시에서 어떤 상태가 엘니뇨죠? 그치? 이응.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화. 이거에 비해서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비교를 평상시와 엘니뇨를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지훈 쌤도 강조하셨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랑 얘를 비교시키고 있는데 얘랑 얘를 비교시킬 수도 있고 얘랑 얘를 비교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손에 카드가 지금 3개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똑바로 읽고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실 앞에서 하던 거랑 똑같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가 엘니뇨고 뭐가 라니냐냐? 뭐가 엘니뇨고 뭐가 평상시냐를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어떤 시기? 약한 시기. 평상시는 엘니뇨에 비해서 무역풍이 강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엘니뇨 뭐가 평상시? 요 해수면 급한 요 B, 요게 무역풍이 셀 때니까, 여기 무역풍이 셀 때니까 요게 평상시겠죠. 그죠? B는 얘에 비해서는 조금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엘니뇨식입니다. 그죠? 근데 해수면은 됐고, 수온약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로 간다 그랬잖아요. 평상시가 이렇게 두꺼우면, 서태평이 이렇게 두꺼우면은 수온약층도 요게 아니고 요 아래쪽 좀 상대적으로 두꺼운 친구. 요 반대쪽을 보셔도 이렇게 돼서 요쪽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얘도 올라가주는,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거. 세트로 여기는 요만큼 열팽창, 여기는 요만큼 열수축, 이렇게 여기는 열수축, 저쪽은 열팽창, 세트로 가는 겁니다. 빨간색이 평상시. 또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해수면 경사가 아까에 비해서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죠.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내려왔으니까 좀 줄어들었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뚠띠해졌죠. 애가 좀 뚠띠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더 두껍다? 서태평양이 더 두껍다. 여기 온도가 어쨌든 더 높아요. 아무리 온도가 떨어졌어도 엘니뇨 시기에 보시면은 특히 엘니뇨 시기에는 여기 서태평양의 해역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요만큼 용승이 여기까지밖에 안 일어나고 있죠. 이에 비해서 평상시에는 용승 여기까지, 요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요선까지 용승이 엘니뇨 시기 때 약해진다는 것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세트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뚠띠해지는 요게 지금 엘니뇨 시기인 거죠. 그리고 조금 가파른 요 녀석이 라니냐가 아니고 평상시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엘니뇨 시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자, 해수면 A인가요? 맞아요. 수온약층 C인가요? 맞아요. 동태평양 연안용승이 평상시보다 활발한가요? 아니요. 엘니뇨 때는 당연히 동태평양 연안용승이 더 활발하지 않죠. 또 이 그림에서 또 볼 수 있지,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용승이 지금 엘니뇨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더 높이 올라가는데,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두 가지 다 푸실 수 있어야 된다.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자, 그냥 문제 보시지 마시고 잠깐 일시 정지해서 문제 풀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됐죠? 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표층 수온을 동그라미 X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봐야지. 가봤더니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타임 써놓겠어요, 저 같으면. 그 다음에 봤더니 하나는 동, 하나는 서. 지금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는 건 뭐예요? 각각 매칭하셔라, 그 뜻이죠. 저랑 열심히 영상 보면서 따라오신 분들이면 기계처럼 잘 될 겁니다. 습관처럼. 자, 그래서 뭐야, 하나는 동그라미가 동인지 선지, X가 동인지 선지를 봐야 되는데 뭐가 서 뭐가 동?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어떤 시기든 간에 X 시기가 계속 온도가 높았죠. 얘가 뭐라고요? 그렇지. 엘니뇨든 라니냐든 언제나 온도 높은 쪽이 서태평양 언제나 온도가 높아요. 아무리 엘니뇨일지라도.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동태평양이 되겠죠. 그죠? 자, 문제를 이만큼 읽고 나서 봤을 때 저는 좀 긴장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치. A랑 B를 굳이 잘라놨다는 건 뭔가 여기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쵸?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는 A랑 B가 뭔지는 사실 지금은 감은 안 오는데 A랑 B에서 뭘 물어보지 약간은 긴장한 채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는 나 보셔야지. 얼룩덜룩한데 요거 해석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2년 동안 강수량 변화에 따른 표층 염분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 저는 이거 선생님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떻게 제가 무슨 자료가 나올지 알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까? 중요한 건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 5문제만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갈게요. 처음 보는 거 나왔잖아요.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당연히 모든 수험생 플러스 선생님 플러스 학원 강사 및 인강 강사님들 및 과외 선생님들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통령도 당황할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말로 바꿔야 돼요. 내 말로 최대한 이해될 수 있게 천천히 바꿔야 되고요. 그 과정은 써놔야 됩니다. 왜? 까먹거든. 우리는 이 문제 하나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20문제를 30분 내로 타임 어택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검토할 때 다시 풀면은 그거는 빠이빠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얘를 시간 내로 짧고 굵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려면 내 사고 과정을 정갈하게 시험지에 쓰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앞에 모든 영상 보고 오셨지만 제가 그나마 그 지질 단면도에선 A, 단층, 습곡 이렇게 부정합 열심히 썼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천천히 써놔야 처음에 쓸 때 선생님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아니요. 그게 결국엔 정확도를 높이고 검토 시간과 헷갈리는 시간을 줄인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시간을 아껴줍니다. 한 번 풀 때 제대로 푸는 게 여러 번 돌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조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갑니다. 자, 강수량 변화에 따른 표층 염분 편차. 자, 표층 염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저랑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렇지. 바로 증배기 강이 떠올라야 돼. 증배기 강. 증발량 빼기 강수량과 얘는 무조건 비례합니다. 무조건. 어디까지? 지원 범위에서는 위도 60도까지. 왜? 이 60도보다 높아지면은 극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점점 어떤 것도 고려해줘야 되죠? 표층 염분에. 그렇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뿐만 아니라 바로 해수의 결빙과 해빙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는 말 여러 번 드렸습니다. 60도까지는 표층 염분이 증 빼기 강에 비례하지만 여기부터 극지방까지는 빙하의 융해로 인한 담수 유입 영향을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 중요하다고 했었죠. 60도까지는 두 개가 표층 염분과 증 빼기 강 그래프가 일치하지만은 극지방으로 가면은 예상보다 떨어지는 거. 왜? 빙하가 높거든. 그쵸?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 해역이에요? 그렇지, 적도 부근 해역. 하나도 그냥 쓰이는 말이 없습니다. 적도 부근 해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60도 이상 빙하, 결빙, 해빙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빙하가 적도에 있지 않으니까. 증배기 강만 고려하라는 문제입니다. 표층 염분이 증배기 강이랑 비례한다. 증발량과 강수량에 비례한다.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서 그렇지, 강수량 변화에 따른 일. 뭔 얘기예요? 증배기 강인데 증발량 고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쵸? 한 글자도 그냥 쓰이는 말이 없어요. 강수량만 고려하는 뜻이죠. 자, 편차. 진짜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드릴게요. 편차. 자,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지금 여기서는 표층 염분 편차가 진짜 천천히 써드려야겠다. 표층 처음 하신 분들은 받아 적으세요.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표층 염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공부할 때 했었죠.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내가 궁금한 값이 어떻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표층 염분이 어떻다? 크다라는 거지. 근데 표층 염분은 원래 뭐에 비례한다고요? 증 빼기 강이 크다라는 거예요. 증 빼기 강이 비례해. 근데 뭐만 고려하라고 했어요? 증발량 고려하지 말고 강수량만 고려하라 했죠. 짜다라는 건 강수량만 고려했을 때 강수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헷갈리니까 치워. 강수량이 낮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표층 염분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면 평소보다 내가 궁금한 값이 마이너스,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궁금한 값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 염분은 이 시기엔 작은 거예요. 그 말은 강수량만 고려했을 때 표층 염분이 작아, 즉 싱거워. 그 말은 강수량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거 써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써놓으세요. 왜? 이 문제를 풀려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x가 선지 y 동그라미 동인지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편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 2번 기억해야 되죠. 세 번째 그걸 통해서 요 지금 축 해석해야 되죠. 3개. 네 번째 그걸 바탕으로 이 자료 해석해야 되죠. 이 4가지를 모두 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가지를 다 기억할 자신이 없고요. 또 20문제 풀고서 다시 검토할 때까지 기억할 자신이 없잖아요. 쓰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씁니다. 써놔요. 자, 갑니다. 오케이. 문제를 또 마저 읽어볼까요? A, B는 각각 엘니뇨 라니냐 중 하나. A, B가 아까 말한 여기가 L, 라 중에 하나래. 그러면 뭐가 L, 뭐가 라? L, 라 중에? A, B 중에? 그쵸. A가 좀 겹쳐버렸는데 아래쪽에 쓸게요. 엘니뇨. B가 라니냐죠. 왜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서태평양 온도 같은 경우는 요동을 치긴 치는데 거의 안 쳐요. 딱히 정보가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A가 동태평양 자료 같은 경우 막 왔다 갔다 하죠. 해수 온도가. 특히 A에 체크되어 있는 동태평양 온도랑 B에 체크되어 있는 동태평양 온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높이가. 자,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지금 높은 시기라는 거잖아요. A가. 왜요? 생각해보세요.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아야 돼. 평소에 이랬는데 여기가 온도가 높아야 돼. 그 말은 무역풍이 좀 덜 불어서 따뜻한 물이 막 밀려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엘니뇨. 평소보다 이 친구 동태평양 온도가 낮아야 돼. 그러면은 평소에 약간 요 정도인데 여기 온도가 더 낮으려면 애가 따뜻한 물이 더 가줘야 되죠. 무역풍이 강해서. 라니냐라는 거죠. 무역풍이 더 강해서. 그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또 꿀팁 드릴게요. 대명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집어넣고 읽으면 너무 편해집니다. 가독성이. 오케이? 뭔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A, B는 각각 엘니뇨를 라니냐 중 하나하고 매칭했잖아요. 기억은 A, B 중 하나이다. 지금 막 기억해야 될 문자가 너무 많아. 기억 A, B, 막 동그라미 X, 머리 깨지잖아요. 넣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해결된 거는. 자, 기억은 A 아까 뭐라 그랬어요? A? 엘니뇨라고 그랬죠. 엘니뇨. 기억은 엘니뇨와 B는 라니냐잖아요. 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결국엔 얘가 L인지 란지 요 시기가 엘라 둘 중에 뭔지 읽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얼룩덜룩한 걸 지금 해석할 줄 모른다는 거죠. 아래축을 내 말로 바꿔놔야 돼. 내 말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보라색 펜 들었어요. 자, 내 말로 바꿔야 돼. 자, 여기 0이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편차가 플러스 값인 거죠. 자, 천천히 해드릴게. 표층 염분 가운데 쓸까요? 표층 염분 편차가 여기는 플러스야. 밝은 색은 플러스야. 진한 색은 지금 0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 쪽 표층 염분 편차는. 오케이? 근데 그렇다면 표층 염분은 어때요? 편차가 플러스라는 말은 무슨 뜻? 표층 염분은 그렇죠. 내가 궁금한 값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 플러스가 나오겠죠.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궁금한 표층 염분 값은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우리 표층 염분 원래 뭐에 비례한다? 증 빼기 강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만 고려하라 그랬죠? 증발량 고려하지 말고 강수량만 고려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강수량을 얘기를 하면은 표층 염분이 높은 데는 짜다는 거잖아요. 짜다는 건 강수량이 낮은 거고 표층 염분이 낮은 데는 싱겁다는 거잖아요. 강수량이 높은 거죠. 갑자기 불안한데 소리 들어가고 있겠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수량은 강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구름에서부터 비롯되죠. 구름은 그럼 어디가 많죠? 구름은 강수가 적은 데는 구름은 적습니다. 구름이 많은데 강수가 많은데 구름 많습니다. 자, 구름은 왜 생기죠?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즉 기압은 구름이 적은 데는 기압이 높아요. 구름이 많은 데는 기압이 낮겠죠. 그러니까 방방 뜨겠죠.
그러면은 공기의 상승 하강이 일어나는 이유는 온도 때문이죠. 온도, 수온, 그 아래 해수 온도 때문인 건데 기압이 낮은 쪽은 수온이 그렇지 높으니까 애들이 방방방방 뜰 거고 기압이 높은 쪽은 수온이 낮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거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안 적어도 됩니다. 교통정리 해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친 수많은 학생 중에 있었기도 합니다.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아니겠죠. 저도 아니니까 쓰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써놓은 게 과연 내가 제대로 썼는지 검산하고 싶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수학적 검산이랑 똑같아요. 분해는 해체의 역순이라고 하나요? 아니지. 조리분 해체의 역순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 밈도 있잖아요. 어떻게? 요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꺼냈었잖아요. 자료를. 이거를 거꾸로 읽어나가면 뭔가 쪼여지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제대로 지금 해석했는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온이 낮으니까 수온이 낮은 쪽은 당연히 수온이 낮은 쪽은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기압이 높고 그러니까 구름은 소멸하기 때문에 구름 적고 그러니까 구름 적으니까 강수량은 적고 강수가 적으니까 강수만 고려했을 때 표층연분은 높고 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연분 편차는 플러스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어떻다? 밝은 색으로 보일 거야. 괜찮아요? 한번 더 해볼까? 자, 수온이 높은 지역이래. 수온이 높으면은 기압은 막 방방막 뜨니까 기압은 낮을 거고 그러니까 기압이 막 낮으니까 구름이 엄청 많을 거고 구름이 엄청 많으니까 강수량은 많을 거고 강수가 많으니까 증 빼기 강 중에 강수량만 문제에서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강수량이 많으니까 여기는 염분이 좀 낮을 거야. 표층연분이 낮아. 좀 싱거울 거야. 그러니까 표층연분 편차는 내가 평균보다 조금 싱거우니까 낮을 거야. 그러니까 음수값을 갖겠지. 근데 음수는 여기서 데이터 값을 진하게 처리했네. 진해. 됐어요. 어두워. 와. 갑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봐요. 자,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갈 필요 전혀 없어. 이게 자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먼저 찾아야 돼? 유일하게 외워야 되는 거? 그렇지. 150도 웨스트 찾아야 됩니다. 어디? 80도, 더 서로 가. 130도, 더 서로 가. 180도 너무 많이 갔어. 어디? 대충 이 정도의 150도 웨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타히티 섬 있는 태평양 중심. 잘라. 얘를 기준으로 여긴 뭐? 서태평양. 얘는 뭐? 동태평양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가 어두워요. 그죠? 여기는 밝아요. 자, 어두운 건 어디에 해석해야 돼? 여기로 연결해야죠. 즉,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어둡기 때문에 표층 연분 편차는 음수고 한번 이렇게 줌아웃해서 볼게요. 어두운 쪽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표층 연분 편차는 음수고 표층 연분은 낮고 강수량은 높고 구름은 높고 구름 많고 기압은 낮고 저기압이고 그래서 수온이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됐죠? 즉 어두운 영역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수온으로 엔딩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뭐 개인 취향인데 저는 수온으로 엔딩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쪽 한마디로 엔딩의 수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밝은 쪽은 어디랑 엮어야 돼요? 밝은 쪽은 여기랑 엮어야지. 자, 밝은 쪽 갑니다. 자, 이 밝은 서태평양 영역은요, 지금 표층연분 편차가 플러스니까 밝게 지금 표시가 된 건데, 밝은 쪽은 표층연분 편차가 플러스고요, 표층연분은 높고요. 그러니까 강수량만 고려했을 때 강수량은 낮아서 짜고요. 그러니까 강수가 적다라는 건 구름량이 적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적다라는 건 고기압이 형성됐으니까 기압은 높고요. 기압이 높으려면 하강기류가 막 생기니까 수온은 낮아요. 그래서 엔딩이 뭐다? 수온이 낮은 거다. 그래서 서태평양은 지금 수온이 낮은 거죠. 자, 갑니다. 마지막. 대미장식 해야지. 서태평양의 평소보다 온도가 낮고 동태평양의 평소보다 온도가 높은 이때 언제? 그렇죠. 엘니뇨. 끝. 박수도 안 나오네. 박수. 박수 나와야지. 할만하잖아요. 천천히 쓰면서 하면 할만하다. 자, 수능 문제였습니다. 갈게요. 자, 이 자료에 대한 거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가에서 시간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는 시간에 따른 건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는 동태평양이 항상 보다 묶어요. 보다 볼 필요도 없어. 크다. 동태평양이 크다. 동태평양 지금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갭 차이가 크죠. 서태평양 거의 일정합니다. 동태평양이 크다. 정답. 남쪽도해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남쪽도해류는 언제 세진다? 이거 언제 세져요? 무역풍이 강할 때 세지니까 라니냐 때 세지죠. 자, 대명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헷갈려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넣으라고. A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A는 엘니뇨였잖아요. A는 그러니까 엘니뇨일 때가 뭐뭐보다 묶어. B는 라니냐인데 어쨌든 간에 남쪽도 해류 즉 무역풍이 엘니뇨일 때 강해요? 아니죠.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쵸? 기억 또 헷갈리잖아. 집어넣어야지. 기억의 대명사는 엘니뇨였어요. 엘니뇨의 표층 연분 편차는 B는 뭐였죠? 라니냐였죠. 라니냐일 때 나타나요. 엘니뇨의 표층 연분 편차가 라니냐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가. 1번. 오케이.
수능 문제 축하드립니다. 수능 3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자, 따끈따끈한 2023년도 지원 6월 문제와 평가 문제.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 자, 스크린샷 잠깐 해서 16번. 엄마, 네. 됐죠? 갑니다. 자,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해역 부근에 강수량 편차, 강수량 편차. 그리고 수온약증 시작 깊이 편차,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자료 해석 들어가려면, 쭉쭉 갈까요? 일단 A, B, C는 각각 L라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얘 L란지, B L란지, C L란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있을 때, 자, 뭘 먼저 항상 찾으라고요? 자료 해석할 때? 그치, 150도 웨스트를 찾아야 돼. 걔가 태평양 중심이니까. 여기 있네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지금 어디만 준 거예요? 자료를 동쪽만 준 거죠. 동쪽만 준 거죠. 얘는 즉 뭐예요? 동태평양이라는 겁니다. 동태평양 자료. 선생님 얘를 뭐 이렇게 뭐 위에서 문제에서 말해줬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굳이 해요? 막말로 그림은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 편차 이렇게 냈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150도 웨스트 줬잖아요. 그쵸? 이 정도. 동태평양 자료입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계속 나오는 개념. 안 빼먹었네요.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어서. 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세로축을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y가 일정 어떤 특정 시기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3년이면 2023 더하기니까 여기 2025 더하기 4니까 2027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자, 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023이라 그러면은 2025 뭐 2027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타임이 흘러간다. 그죠? 자, 뭐 그 다음 거 요게 조금 재밌는데, 자, 요거 선생님 얘는 어떻게 읽어요? 얘는 좀 이상한데요. 자, 2023년이라고 하면은 2023년 7월 2023년 10월 2023 더하기 1이죠 2024년 되고 1월 해가 바뀌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2024 4월 7월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자료를 준 거죠. 그지? 응.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놀랍게도 오늘은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사람이 미치나. 자, 가겠습니다. 자, 가야지. 동태평양 자료인데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강수량 편차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0인 줄 알았던 0은 아니죠. 아까는 여기가 가운데가 0이 딱 맞았잖아요. 그죠? 0이 딱 맞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편차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 가운데를 자르려고 봤던 0이 아닌 경우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편차가 여기는 이쪽은 진한 쪽은 어두운 쪽은 편차가 그냥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실제로 보면 100, 150 크잖아요. 그죠? 100, 150 커요. 여기 밝은 쪽은요 어때요? 터치가 조금 이상한데, 밝은 쪽은 진짜 보면 좀 편차가 작죠. 너무 극단적으로 작아지면 음수까지 가는 거지 뭐. 그쵸? 자, 우리가 궁금한 강수량 편차가 주어진 강수량 편차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강수량은 편차가 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궁금한 강수량이라는 친구는 얘 값 자체가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으니까 평소에서 뺐을 때 더 큰 편차값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 강수량이 좀 작았다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강수가 많다. 강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그죠? 구름이죠. 그럼 구름은 어디가 많아요? 구름량은 여기가 많고 강수가 많은 쪽. 또 서태평양이 서태평양이죠. 저 중심부가 낮고. 자, 그러면은 기압을 얘기할 수 있죠. 구름이 얘기하니까 구름이 많은 쪽이 더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낮고, 구름이 적은 쪽이 더 고기압이니까 기압이 높고. 자, 기압은 어디서부터 비롯하죠? 그렇죠. 기온, 해수, 수온에서 비롯하죠. 자, 기압이 낮은 막 방방 뜨는 저기압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뜨거우니까 뜨는 거죠. 이에 비해서 수온이 낮은 쪽은 하강 기류가 형성되니까 기압이 낮아요. 자, 검산해 볼까요? 검산은 역순으로 따라서 읽으면서 쪼여주면 됩니다. 자, 수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압은 낮겠죠. 기압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량이 높겠죠. 구름량이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강수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강수량 편차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걔를 어둡게 처리한 겁니다. 그죠? 그 지역을 어둡게 처리한 겁니다. 검산 끝. 한 번 더 검산해 볼까요? 자, 수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수온이 낮으니까 막 하강기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상대 소멸하겠죠. 구름량은 적을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름이 적으니 강수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으니까 강수량 편차는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평균값을 빼야 되니까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얘를 밝게 그냥 처리를 한 거예요.
됐죠? 검산 끝. 제대로 했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야 여기 어때요? 천천히 가시라고. 천천히. 여기 지금 어때요? 어두움. 그죠? 여기 어때요? 짱 어두움. 여기 어두움. 그죠? 아 두 개 다르잖아. 짱 어둡고 그냥 어둡잖아요. 여기 구별해 주셔야 돼. 이 정도. 여기는 마지막 밝은데 심지어 여기 막 희끄무리한 데까지 있잖아요. 밝음. 됐지? 매칭 갑니다. 짱 어두움. 여기겠죠? 여기 중에서도 좀 극단적으로 어두운 거죠. 어두움 한 요쯤 되겠죠? 밝음 요쯤 되겠지? 그지? 됐죠? 그러면은 짱 어두운 쪽은 이런 것들이 강수량도 엄청 많고 구름량도 엄청 많고 기압도 엄청 낮고 뭐 수온도 엄청 높은 뭐 이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여기 어디 해역이라고? 동태평양 해역이에요. 놓치면 안 돼. 동태평양 해역이 짱 어두워. 즉 동태평양 해역이 저는 항상 결론은 수온으로 끝내는 걸 좋아한다 했죠. 짱 어둡다라는 거는 수온이 짱 높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두운 쪽은 수온이 높은 거니까. 어두움, 그냥 어두운 거는 그냥 수온이 높은 거죠. 밝은 쪽은 수온이 낮은 거죠. 오케이? 좀 생각해봐요. 동태평양 수온이 짱 높음 뭐예요? 슈퍼 엘니뇨. 완전 엘니뇨죠. 짱 엘니뇨.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고 있냐. A는 짱 엘니뇨식이라는 거죠. 자, B는 그냥 수온이 높기만 해. 동태평양 수온이 엘니뇨. 그죠? C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아요. 동태평양 수온이 낮으면 라니냐. 그죠? 됐습니까? 사실은 강수량 편차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요것도 한번 해석하셔야지. 가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수온 약증 시작 깊이 편차. 얘는 공부한 건데. 그죠?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수온 약증 시작 깊이 편차가 플러스야. 그 말은 우리가 궁금한 수온 약층 시작 깊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작 깊이는 깊다라는 거죠. 깊다. 자, 이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얘가 얕다라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동태평양이죠. 근데 얘가 깊어진다는 거 이렇게 깊어져야 되죠.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해수면이 그러면 그러니까 엘니뇨가 되는 거죠. 깊어지는 요 시기는 엘니뇨가 될 거고요. 또 오히려 얕아진대. 깊이가 얕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동태평양에서 이렇게 얕아지는 거. 얘는 경사가 빡세졌죠. 왜? 무역풍이 더 많이 불었나 보지. 이거는 라니냐죠. 그러니까 얕아지는 쪽은 요렇게 잘라서 보셔야 돼요. 얕아지는 쪽은 요거는 라니냐죠. 동태평양. 그렇지? 천천히 갈게요. 자, A 다시 짱 어두움. 그죠? B 좀 그냥 어두움. A에 비해서 확실히 덜 어두움. 그죠? C 밝음. 매칭 하셔야지. 매칭. 자, 짱 어두움은 어디예요? 짱 어두움 여기잖아요. 짱 어두움. 그러니까 여기 완전 이쪽이죠. 어두움 이쪽이죠. 밝음 이쪽이죠.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어때요? 짱 어두움은 완전 엘니뇨죠. 완전 극단이니까. 짱 어두움은 엘니뇨예요. 완전 극단에. 짱 엘니뇨죠. 아까 여기서 해석했던 거랑 그죠?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두움, 그냥 어두움은 쭉 가면 엘니뇨. 그냥 일반 엘니뇨. 그러니까 얘는 또 엘니뇨 잘 맞아 들어갔죠? 마지막 밝음은 수온 약증에 해서 라니냐. 그쵸? 라니냐라는 결론이잖아요. 라니냐. 그러니까 얘네도 맞아 들어갔어요. 와우.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 해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세요. 강수량은 A가 맞느냐? A는 지금 짱 엘니뇨 말을 집어넣으세요. 짱 엘니뇨가 그냥 가자. 또 쓰기. 약간 현타 온다. 짱 엘니뇨가 엘니뇨보다 강수량이 많겠죠. 왜냐면은 짱 엘니뇨가 동태평양의 온도가 더 뜨겁잖아요. 물이 더 안 가니까. 그러니까 막 뭐 상승기류 생겨가지고 구름도 많고 하겠지. 혹은 이렇게 보셔도 되지. 강수량을 물어봤으니까 강수량 자료인 이 가자료를 봐도 되죠. 봤더니 실제로 짱 엘니뇨 때는 짱 어둡잖아요. 짱 어두우니까 강수량이 짱 많죠. 그지? 네. 근데 이렇게 보셔도 되죠. 짱 어두운 쪽이 강수량 편차가 완전 어둡다라는 거니까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죠? 용승은 C가 강하냐? 자, 대명사 많으니까 집어넣으세요. C는 라니냐였어요. 라니냐. 그래서 라니냐가 평소보다 동태평양에서 강하죠. 용승은. 자, 평균 해수면 높이는 A. 짱 엘니뇨가
C. 라니냐보다 높냐? 보다 묶어. 짱 엘니뇨가 높아요? 평균 해수면 높이는? 그치?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짱 엘니뇨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죠. 그죠? 평상시보다 이렇게 동태평양 쪽은 우리 계속 보는 거 동태평양이에요. 높은 게 맞죠? 답은 5번. 오케이. 됐죠? 자, 17번. 와우. 정말 좋은 문제. 작년 2023학년도 지원 수능 문제고요. 캡처하고 풀어보세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관측한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를. 동서방향 풍속 편차. 자, 이 문제 여러 번의 페이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풍속 편차 0. 오케이, 쌤이 시킨 대로. 편차가 플러스, 편차가 마이너스. 그 말은 항상 선생님이 천천히 쓰면서 하랬어. 그럼 풍속이 크고, 자, 풍속이 작고 하는 순간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이렇게 푸신 분들 무조건 있을 건데, 이렇게 풀면 왜 아웃이냐? 문제를 쭉 읽다가 이걸 안 읽은 겁니다. 이걸 문제 끝까지 읽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이해돼요. 근데 요 문장이 있다는 걸 이따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똑바로 읽으셔야 돼, 문제를. 어쨌든 알겠어. 나는 이 해역에서 A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된 20도씨 등수원선 깊이 편차. 우리 앞에서 배우고 왔는데, 그죠? 뭐랑 똑같다고 봐도 된다? 그죠?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편차라고 보셔도 돼. 얘를 나타낸 거다. 자, 얘는 우리 공부하고 왔으니까 조금 쉽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떻게? 뭐 먼저 찾아주셔야지? 그렇지. 120도보다 더 서쪽으로 돌려서 150도 웨스트를 찾아주셔야 돼. 왜? 거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태평양 중심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동태평양, 서쪽은 서태평양. 서태평양, 여기는 동태평양이라는 거 됐죠? 근데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동태평양이 단위가 미터인데 양수값이에요. 깊어졌다라는 거죠. 깊어졌다는 거지. 서태평양 같은 경우 막 음수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얕아졌다는 거죠. 그쵸? 자, 언제? 그쵸. 엘니뇨라는 거죠. 자, 바로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근데 애가 수온약층 시작 깊이 여기 깊이 이거 깊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동태평양은 플러스 값으로 깊어졌어. 이렇게 깊어져야 되고 서태평양은 마이너스로 얕아졌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데칼코마니로 얘도 같이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 해수면 높이는 이 해수면 단면도는 뭐예요? 엘니뇨식이지. 왜? 무역풍이 약해져가지고 덜 가가지고 해수가 약간 기울는 거죠. 이렇게 엘니뇨식이라는 거. 자, A, B는 각각 엘니뇨, 라니냐 중 하나고 이제 이거가 엘니뇨, 엘라 중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 야, 요거 보고서 저는 문제 기가 막히게 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틀리기 너무 좋죠. 자, 서풍, 동풍. 서풍은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지금 볼 때 여기 북쪽이라 했을 때. 서풍은 서쪽으로 불어가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이게 서풍이에요. 여기서 여기. 저 같으면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이게 서풍이에요. 이게 지금가 플러스라는 거죠. 동풍은 뭐예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요게 동풍이라는 거. 요걸 마이너스 잡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풍속이 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있으면 풍속 그 세기는 누가 더 풍속 크기 자체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 3이라는 건 지금 이 정도로 3m/s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4는 요렇게 4m/s로 동쪽으로 간다는 거.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얘가 더 빠른 거라고. 마이너스 4라는 숫자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이과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순히 증가 감소만이 아니라 벡터라고요. 벡터. 방향성을 띠는 거라고. 얘를 플러스로 잡았으면 얘가 마이너스고, 만약에 얘를 그냥 문제에서 마이너스로 주고 얘를 플러스로 줬으면 그냥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어떤 크기의 대소 비교가 막 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풍속 편차가 플러스잖아요. 얘는 마이너스고. 천천히 가. 더 천천히. 풍속 편차가 어두움. 좀 보라색으로 쓸래요. 어두움. 얘는 밝음. 이 말은 어두운 데는 어때요? 풍속 편차 플러스. 여기는 풍속 편차 마이너스. 풍속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더 서풍. 그죠? 서풍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화.
서풍화 됐다는 거니까 서풍 강화된 거죠. 더 써줘? 아니 더 안 되네요. 서풍 강화. 그래도 나 써줄래. 친절하니까 서풍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서풍이었다는 친구는 서풍이 강화되는 거고, 서풍만 불까요? 아니, 동풍이 불었을 수도 있잖아. 동풍은 서풍화된 거니까 어때요? 동풍 약화. 아시겠어요? 잘했어. 끝. 자, 한 번 더. 밝은 쪽은 그 풍속 편차가 음수라는 거죠. 음수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풍화가 됐다는 거죠. 동풍화가 됐어요. 그 말은 원래 불던, 좀 높이 써야 저한테 안 가려지더라고요. 네. 동풍화가 됐다라는 거는 동풍은 당연히 원래 있던 동풍은 강화됐고, 원래 만약에 서풍이 불고 있었다면 서풍이 동풍화된 거니까 서풍은 약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됐지? 이만큼 해석을 해놓고 자료 해석 가면요, 얼마나 편한지 보세요. 자, A 진해요. 어두움. 그럼 어디로 분류되는 거죠? 여기로 분류되는 거지. 얘는 어두운 영역이기 때문에 서풍화가 일어나서 서풍이 강화되고 동풍이 약화되는 영역이라는 거고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밝음, 그렇죠? 밝기 때문에 얘는 동풍화가 진행됐다는 뜻이라서 원래 동풍이 불고 있었으면 동풍 강화된 거고, 원래 서풍 지역이라면 서풍이 약화됐다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여기는 뭐예요? 쫙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태평양 적도 해역 부근이죠. 그렇지? 적도 부근 해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바람이 불고 있죠? 그렇지,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가 아니라 동에서 서로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실수,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이거 진짜 이거 나 이거 지금 이거 맞아 지금 선생님 저 이거를 플러스로 풀었어요. 저 이거 실수예요. 절대 실수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절대 실수 아니야. 왜 그런 실수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무역풍 이쪽으로 부니까, 무역풍이 저쪽으로 부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문제 똑바로 안 읽고 왼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설정하고 당신들 멋대로 푸신 거죠. 그게 실수예요? 아니요. 여러분 입맛대로 문제 똑바로 안 읽고 맘대로 푼 겁니다.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지금 고치세요. 내가 이걸 만약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푸신 모든 분은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찔리지 않아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게 과연 실수가 맞아요? 아닐걸요? 고쳐야 됩니다. 진짜 고쳐야 돼요. 무역풍. 얘는 무슨 풍이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방향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동풍이라고요. 동풍이에요. 동풍. 근데 원래 동풍이 불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뭐로 해석이 되는 거죠? 어두움은 동풍이 약화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 동풍 잘 안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동풍 약화. 무역풍 약화. 언제? 엘니뇨. 밝음. 원래 동풍 지역이잖아요. 동풍이 강화된 거죠. 즉 엘니뇨가 무역풍이 강화된 거죠. 동풍 강화. 즉 무역풍 강화. 뭐예요? 라니냐. 됐습니까? 가겠습니다. 자, 나는 그니까 엘니뇨잖아요. 엘니뇨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A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오케이? 매칭까지 해놓고 갑니다. 자, 나는 B에 해당한다. 나는 엘니뇨인데 B는 뭐예요? 라니냐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매칭이 반대로 됐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수면 높이는 B는 뭐예요? 아까 말 집어넣으세요. 대명사에. 라니냐가 평년보다, 이게 지금 라니냐랑 평년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라니냐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수면 높이가 낮아요? 라니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이렇게 빡세지는 건데, 그럼 동태평양에서 평소에는 요 정도였는데 라니냐가 되면은 더 해수면 경사가 빡세지죠. 그러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수면 높이는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라니냐가 낮다. 정답. 자,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해면 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면 기압 값은 A가 크냐? 자, 헷갈리잖아요. 대명사 또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어야 돼요. 엘니뇨가 라니냐보다 크다. 제가 저랑 문제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이 알 텐데, 보다 항상 묻고 안 보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 문제 풀다 보면 느껴질 겁니다. 저는 이거 보질 않아요.
오케이? 비교 대상만 잘 설정하고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문제 처음 풀거나 약간 미숙한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가 엘니뇨니까 뭐 엘니뇨 때 어떻게 되는지 막 생각해봐. 그 다음에 B가 라니냐니까 또 뭐 어떨지 막 생각해봐. 그때 또 동태평양 해명기압이니까 동태평양 생각하고 서태평양이니까 서태평양 생각해서 계산하고, 여기 또 다시 계산하고, 그래서 얘네 두 개 또 계산하고,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뭐보다 보질 않을 거고, 얘가 어떤지, 엘니뇨가 큰지 작을지만 본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이 절반으로 줄죠. 산수적으로 말해도. 두 번째는 내 머리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줍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보다는 묻고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특히 엘니뇨랑 라니냐처럼 비교군이 둘밖에 없을 때는 하나 보고 얘가 어떤지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그 반대겠지. 그러니까 둘 다 따지고 있으면 시간 낭비라는 거고, 얘는 우리가 기후변화, 다음 단원에 등장하는 기후변화 파트에서 막 자전축이 기울기가 변하고 어떻게 저떻게 할 때, 여름 어느 지역에 어느 북반구든 남반구든 간에 여름의 온도만 추적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영상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적도 부근. 결국에는 엘니뇨가 적도 부근에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엘니뇨 세팅 그려보세요. 엘니뇨는 약간 뚱띠해진 거예요. 이렇게 뚱띠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동태평양은 어때요? 온도가 평소보다 천천히 해드려. 평소에 이렇게 있는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약간 이렇게 뚱띠해졌죠. 그러면은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현수 온도가 낮고, 왜? 따뜻한 물이 덜 갔으니까.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 넘어왔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기압이죠. 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으로 얘기해주면, 기압은 서태평양 어때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기압은 증가했어요.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기압은 낮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동에서 서를 빼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엘니뇨 때는 낮아진 기압에서 높아진 기압을 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죠. 작아지는 거죠.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수까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이 더 따뜻하니까 기압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크다가,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크다가 아니라는 거죠. 크다가 아니죠. 땡. 답 2번. 네, 2번.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멈춰고 잠깐 보세요. 딱 풀었죠? 자, 그림 가는 어느 해 시작된 엘니뇨 또는 라니냐.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몰라요. 맞춰야 되는 거죠. 태평양 적도부여 기상위성 관측. 뭐야? 뜬금없이 기상위성 관측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 와, 말도 길어. 힘들다.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들 엄청 어려워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2021년 6월 평가원 20번 문제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시형상 적외형상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나서 2024년 6월, 9월 수능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 가시형상 적외형상 개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모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쵸? 뭔 얘기냐면 6월, 9월 같은 거는요, 6월, 9월 같은 평가원은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실은 약간의 그 도전을 좀 합니다. 도전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유형을 조금 부담 없이 내신다는 거죠. 수능에 비해서. 왜냐하면 수능은 진짜 그게 막 인생에 걸려있는 시험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장난질을 하거나 실험실을 가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장난을 좀 치시고, 장난이라는 표현 좀 웃기긴 한데, 도전을 하시는 게 6월, 9월이에요. 6월, 9월. 근데 재밌는 건 이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2021년 6월 해설 강의를 만약에 2020년이라고 해봐요. 2020년에 제가 만약 이 해설 강의를 찍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20번을 풀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알아야 될까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땐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은 야, 미쳤냐? 너 아직도 이거 공부 안 했어? 라고 할 겁니다. 지금도 공부하셨으면 큰일 나요. 3년 동안 여론이 바뀌는 거죠. 여론이 바뀐다기보다는 정말 이 3년 동안 지나가면서 신유형이었던 게 점점 표준화된 유형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아셔야 돼라는 거죠. 이 흐름이 여러분 수능 볼 때만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뭐 Y년, 저기서 Y년이라 했으니까 Y년 6월, 9월 수능이 있을 때 분명히 6월, 9월에 있는 소위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뭐 그 교육청 기조가 그 대통령님 발언 때문에 약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굴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간에 킬러 혹은 최소한 도전적 문항은 좀 등장할 거예요. 뭐 신유형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요, 보통 그 해에 바로 등장하는 건 좀 흔치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언제? 2017 학년도 국어 문제가 갑자기 2016 학년도까지의 기조랑 다르게 문학과 비문학이 미친 듯이 길어지고 막 지금 여러분한테 좀 당연한 얘기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 하나가 있으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있을 때 페이지 2개 있잖아요, 긴 거. 보통 비문학 길이가 여기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 문제 둘, 조금 어려우면 문제 셋 정도. 이렇게 해서 파편화된 문제가 N개 뭐 이렇게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기점으로 해서 2페이지가 있을 때 지문이 여기까지 막 넘어오는 신유형들이, 그래서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걸려있는 이런 비문학이랑 문학들이 막 출제되고, 문법도 갑자기 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자연스럽겠지만은 지금은 아예 언매, 화작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법 비문학이 등장을 하고, 문법 비문학이 등장해서 또 마찬가지로 문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걸려 있고, 이런 신유형이 등장했던 건 사실 제 기억에는 2017년도 국어에서 정도였어요. 그걸 6월에 처음 도전했는, 그 유형이 6월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대로 9월에도 나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해 수능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이거를 제외하고서는 보통은 어떤 도전적인 어떤 신유형은 그 해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도전적 신유형은 보통 어느 정도? 1, 2, 3년 정도 이후에 나온다. 그러면 결론 나오죠. 내가 올해 이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선 어떤 신유형을 봐야 돼요? 그렇지. 내가 보고 싶은 Y년 빼기 1, 2, 3,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6, 9 수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출 강조하고, 만약에 이게 6, 9 수능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 교육청 모의고사 보시고 그 다음에 연기교재도 보시는 거지, 수특, 수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괜히 막 이상한 문제집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진짜 고퀄리티 교수님들이 갇혀서 군만두만 먹으면서 내신 그 문제들 먼저 해결하고, 모든 과목 동일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회, 사탐 뭐 사탐분들이 보실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다 똑같아요. 물화생지, 원원원원, 투투투투 다 똑같습니다. 잔소리가 길었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저는 이러한 잔소리가 요즘 좀 그립습니다. 최근 영상에는 제가 이제 보통 방과 후에 남아서까지 촬영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짧게 한 교신으로 끊다 보니까 한 30-40분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좀 조언 아닌 조언을 빙자한 잔소리를 좋아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문제만 푸니까 조금 잔소리가 그리워요. 수업 시간에도 하는데 잔소리가 더블로 그리운 사람 변태입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를 살짝 빌려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요점 한 줄 요약, 요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 줄 요약. 내가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걸 봐야 된다?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그 전년 해서 3년치의 6월, 9월 수능은 전 과목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된 채로 다른 공부하는 건 사실은 공부 방향을 잘못 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입니다. 딴 데 꼬라박으면 안 돼요. 난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내 인생은 삐딱스작. 죄송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적적해서 그래요. 적적해서. 가겠습니다. 자,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이제는 이거 우리 공부하고 왔잖아요. 기상현상에서 적외영상이죠. 그러니까 적외영상이 만약이는 뭐야? 만약에 어떻게 표를 쓰면은 좋을까요? 이렇게 써야겠다. 적외영상은 뭘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가시영상은 구름의 두께, 적외영상은 그렇죠. 구름의 꼭대기 고도. 올해 수특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꼭대기 고도, 혹은 옛날에 뭐 최대 높이, 최대 고도, 꼭대기 높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을 완전히 순화해서 최대 고도, 꼭대기 고도 높이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적외영상이 만약에 밝으면 최대 고도가 어떤 거였어요? 심플하게 영상이 밝으면 최대 고도가 높은 거였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어두우면 어땠죠? 최대 고도, 꼭대기 고도, 꼭대기 높이가 낮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밝기가 올라가면 낮고 낮아지면 심플하게 높이 낮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였죠? 와우. 실제 적외선 세기는 적외선 에너지 세기는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역전이었습니다. 높이 높은 녀석이 오히려 세기는 낮았고요. 높이 낮은 녀석이 어두운 영상이 오히려 적외선 세기가 셌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심플하게 이거 복습이 안 된 거예요. 적외영상 높이가 낮은 녀석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받기 아주 편하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방출한 적외선 에너지가 세요. 에너지 세는 센데 높이는 낮으니까 얘를 역전시켜서 어둡게 표시를 합니다. 보기 편하게. 어둡네, 낮네, 직관적이잖아요. 밝네, 높네,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높은 녀석은 실제 받는 적외선 에너지 양 자체는 작다고. 두 개가 역전이라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거 개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그 녀석의 편차죠. 한마디로 요거의 편차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적외선 에너지의 편차.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적도 해역이잖아요. 적도 해역 이렇게 해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몽실몽실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재는 적외선 에너지 어디를 재는 거예요? 여기 꼭대기 고도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높게 발달했다. 그 어떤 일이 뭘까요? 그렇지. 수온이 높아진 거죠. 그렇지?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기압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상승기류 생기면서 막 이렇게 온도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 꼭대기 고도에서 잰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고도가 높아졌으니까 에너지 세기는 낮아지는 거죠. 더 높이까지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낮아집니다. 오케이? 그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적외선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아니지. 마이너스 먼저 볼까요? 마이너스라는 건 에너지가 작아졌다라는 건 구름이 더 진짜 천천히 여러분 말로 바꿔 높게 발달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수온이 엄청 높다라는 거고 그 말은 기압은 더 낮다라는 거고 등등등등등 뽑았을 수 있겠죠. 자,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반대죠. 구름이 더 낮게 발달했다는 거고 수온은 더 낮고 기압은 더 높고 쭉쭉쭉쭉 뽑았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저는 언제나 근데 엔딩은 뭐 수온으로 가는 걸 좀 편해하는 사람이라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만은 자,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자료 해석할 때 항상 뭐 먼저 찾아야지? 그쵸, 150도 웨스트를 찾습니다. 100도 140도 더 살짝만 더 돌려 한 뭐 이쯤인가 봐요. 지금 간격이 두 칸이 40도니까 한 칸이 20도고 그러니까 반 칸 돌리면 되죠. 여기가 딱 150도 웨스트네요. 즉 타이티 서태평양 중심인데 여기가 지금 서태평양 여기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여기 지금 어때요? 어두움. 여기 어때요? 밝음. 그쵸? 자, 어두운 영역은 실제로 편차가 어때요? 음수. 밝은 쪽은 편차 양수. 자, 편차가 음수인데 어디? 요거라고. 조금 줌 아웃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두운 거 요거죠. 요 라인이죠. 어두움 한마디로 편차가 음수, 구름 높게 발달, 수온 높음, 기압 낮음. 저는 언제나 수온으로 좀 엔딩하는 거 좋아하는 개인 취향 존중해주세요. 개인 취향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두운 쪽은 음수기 때문에 수온 높음이 되는 거죠. 여기다 수온 높음. 자, 밝음은 여기죠. 밝으니까 에너지 편차 플러스. 그래서 구름 더 낮게 발달했고 수온은 더 낮음 이거죠. 그래서 수온은 낮음. 자, 끝났죠. 서태평양 수온 낮고 동태평양 수온 높은 시기 언제? 엘니뇨입니다. 엘라 중에 엘니뇨. 됐죠?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해드리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렇게 뚠띠해지죠. 무역풍이 약해져서. 자, 그러니까 수온은 여기는 따뜻한 물 덜 갔으니까 수온 낮아지고 동태평양 오히려 따뜻한 물이 쌓였으니까 수온 높아지고. 오케이? 그래서 요 가가 엘니뇨. 됐죠? 오케이. 나는 서태평양 동태평양 위치한 각 지점 해면기의 편차. 그만 좀 물어봐. 뭐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오면서 계속 물어봐. 스트레스 받죠? 해결한 거 지우고 각 지점의 해면기압 편차를 나타낸 거지. 이건 또 기압 편차입니다. 근데
그게 서태평양인지 동태평양인지 알려주질 않았어요. 뭐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매칭을 해야 되죠. 자, 가의 시기는 나의 기억에 머리 아파. 대명사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시라고. 가의 시기 뭐였어요 아까? 엘니뇨. 엘니뇨는 나의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엘니뇨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엘니뇨라고 지워. 엘니뇨. 그러니까 지금 이 음영으로 된 건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는데, 엘니뇨 시기에 지금 해면 기압 편차인데 하나는 서태평양, 하나는 동태평양. 뭐가 뭔지 몰라요. 자, 가야지 뭐. 천천히. 야, 지금 요 A 영역 여기는 해면 기압 편차가 어때요? 플러스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 B는 어때요? 해면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해면 기압 편차가 플러스면 뭐가? 해면 기압이 플러스 어땠다는 거예요? 기압이 컸다라는 거고, 해면 기압 편차가 음수라는 건 우리가 궁금한 해면 기압이란 친구는 더 낮았으니까 편차가 음수가 나오겠죠. 오케이? 해면 기압이 높다라는 건 수온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수온이 낮은 쪽이죠. 해면 기압이 낮은 쪽은 수온이 높은 쪽이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엘니뇨 시기일지언정 수온이 높은 쪽이 어디예요? 요게 서태평양, A가 동태평양,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 이 시기랑 근거해서 평년과 비교할 때 언제? 가시기 뭐라고? 집어넣어. 엘니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엘니뇨에서 동태평양, 엘니뇨 시기면은 애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뚱띠해집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저군형 구름의 발생이 오히려 증가하겠죠. 더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군형 구름까지 막 생기기 좋겠지. 자, 두 번째, 엘니뇨 시기에는 오커순환이 약화되죠. 세 번째, 나의 A는 서태평양인가요? 아니요, 동태평양입니다. 아웃. 답은 2번. 맞나요? 잠깐만. 제가 뭘 실수했죠? 해면 기압이 높으니까 수온이 오마이갓, 뭘 실수한 거지? 수온이 뭐야, 나 여기 반대로 했네요. 수온이 낮아요. 죄송합니다. 다 와가지고 뭔가 아까 찜찜하더라니. 수온이 낮아진 거 여기니까 서태평양이죠. 썰이 죄송합니다. 너무 인간미가 없죠. 안 틀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또 수온이 높아진 쪽 여기가 동태평양. 다 했는데 연습 여러 번 하고 왔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의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하는 게 맞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봐줄만 했죠 그래도. 진짜 여러 번 풀고 왔는데 아깝네요. 마지막만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서, 자, 선생님, 여기에서요, 색깔이 조금 다르게 잘 보이나? 요 개념에서 적외선 에너지가 적게 나온다라는 건 구름이 높게까지 발달했다는 거 오케이예요. 그치? 오케이죠. 근데 선생님, 분명 우리가 앞에서 기상위성 영상 공부할 때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이 아주 좋죠. 구름 높이가 높다라는 게 얇고 높을 수도 있고 얘처럼 두껍고 높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단순히 높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기억선지 풀 때 저군형 구름의 발생 두꺼운 두께까지 얘기를 할 수 있냐? 라는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도율이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알겠지만 구름의 적외 영상으로는 구름의 높이밖에 못 봐요. 꼭대기 높이밖에. 볼게요. 높이는 얘는 상층운이죠. 얘는 상층운, B는 하층운이에요. 두께로 얘기하면 얘는 쌓여있는 저군이고 얘네 두 개는 층운이에요. 오케이? 두께를 보는 가시 영상을 통해서 얘는 밝음, 얘네 두 개는 어두움이 나오겠죠. 적외 영상을 통해서는 높이가 높으니까 얘네 둘은 밝음, 얘는 어두움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적외 영상만 봤을 때 만약에 밝아, 그러면 A 구름인지 C 구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적외 영상밖에 안 줬어. 가시 영상 안 줬어. 근데 어떻게 여기서 두께에 대한 대답을 해? 왜 가능하냐면 적도 해역, 지금 이 해역은요, 요 해역은 기본적으로 어떤 해역이냐면 태평양 적도 해역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온도가 27, 28 이렇게 높아요.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구름이 꼭대기 고도가 높게 측정됐다는 건 확률적으로
위에만 층운이 깔려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위에 꼭대기 고도가 높게 측정된다는 건 사실 얘는 아래도 발달해 있는 구름이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당연히 A 형태인지 C 형태인지 높이가 둘 다 높은데 하나는 두껍게 높은지 얇게 높은지 구별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형상을 쏴. 얘는 실제 두꺼우니까 가시형상도 밝아. C는 가시형상에서 어두워.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적도해역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아. 그래서 적외형상이 밝아. 높이가 높아. 그것만 갖고도 얘는 여기 아래까지 발달했겠네. 적도해역이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두께가 두껍겠네. 저군형 구름이겠네.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장장 얼마나의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는데 한 2시간이 걸렸나요? 뭐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언제든 돌아와서 엘니뇨의 기본 개념 헷갈리면 앞에 영상, 문제풀이가 기억이 안 나면 이 영상, 물론 마지막에 오게티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니까 약간의 인간미가 있지 않나. 야야야야 잠깨 야, 졸고 있어. 이런 명강의를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 봐줄 줄 알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때렸어. 미안해. 그쵸? 한마디 하세요. 네. 네. 졸리답니다. 그쵸? 밤 9시가 넘었는데 졸리겠지. 자, 이렇게 해서 뿌듯하네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에 오게티가 그래도 다시 찍을 힘은 없고 저도 집이 멀어서 집은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파트 영상까지 다 챙겨봐 주시길 바라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나만 고생했나? 보는 사람이 더 고생했지. 안녕.